자, 오늘 그 재계산업 소식에 한우식 기자 나오셨는데,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치킨 업계 치킨 게임 그야말로 예. 극에 달하는 아주 치열한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, 예. BHQ와 BHC, BBQ, BHC. BBQ와 BHC 상당히 그 가열된 예.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, 또 이 와중에서도 BHC가 상당히 많은 또 마진을 남기고 본사 맞습니다. 이익을 많이 예. 또 번 것까지 좋은데 또 예. 롯데타워로 이전하면서 예. 가맹점주들한테 또 소비자들에게 많은 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예. 있어요. 예. 롯데타워로 이전한다는 게 언제쯤 계획 어떻게 되고 지금 있는지? 내달에 이전을 합니다. 네. 여기 지금 보증금이 20억 원이고 월 임대료가 2억입니다. 네. 얘기고 그 뭐라고 하면 올 관리비가 7,500. 네. 그리고 뭐 주차비가 따로 내야 된다. 한 대당 25만 원씩. 네. 그래서 연간 한 33억 정도 네. 부담을 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 최고가라고 최고가 하고 되죠. 빌딩입니다. 지금 그 본사는 저희 BHC 본사는 대한제당 빌딩이 있는데 네. 거기 뭐 임대료보다 7배나 비쌉니다. 네. 그럼 지난해 그 치킨값도 많이 또 소비자가 또 인상됐지 않아요? 소비자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, 식자재 값도 인상이 따르고 예. 이런 와중에 어떻게 또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했는지 우선 고분을 잠깐 궁금하네요.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소위 말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네. 빅3가 있습니다. 뭐 네. 교촌, BBQ, 네. BHC가 있는데 매장 수는 BBQ가 가장 많습니다. 네. 1,800개 정도 되고 네. 매출로는 교촌이 가장 많습니다. 네. 교촌이 한 5천억에 가깝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거 영업이익을 따지보면 네. 이쪽 BHC가 가장 많습니다. 네. 거의 32% 정도 됩니다. 네. 영업이익률이 30%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독점 기업에서 가능합니다. 가령 뭐 네. 애플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담배 인상공사 옛날 중 KTNG 네. 30% 넘습니다. 네. 결국 어떻게 보면 가맹점주를 좀 쥐어짰기 때문에 네.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네. 이러다 보니까 그 폐업률을 잠깐 살펴보면 네. 교촌 같은 경우에는 1%가 안 됩니다. 0.2%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BHC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네. 8% 가까이 됩니다. 아,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?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사실 우리나라 그 보면 40대, 50대들이 보면 이렇게 창업을 할 때 보면 뭐 자기가 꿈을 가지고 네. 자영업 창업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? 네. 뭐 타이반, 뭐 자의반 네. 직장에서 밀려서 네. 소위 말하는 자영업을 하게 되고 네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치킨집입니다. 네. 우리나라 저기 치킨집이 한 8만 7천 개 정도 됩니다. 네. 이 KB 경영연구소 자료인데 전 세계 글로벌 무대에서 맥도날드 숫자보다도 많다 합니다. 맥도날드 숫자가 3만 6천 개 정도 네. 되는데 그 3배가 우리나라 치킨집이. 3배요? 예, 예. 와. 글로벌 수준 능가하네요. 예, 예. 네. 그럼 이게 뭐 BHC는 뭐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그게 가격 인상으로 인한 뭐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사실 있을 것 업계 같네요. 쪽에서는 가장 먼저 통상적으로 BHC가 가격 인상을 먼저 단행합니다. 네. 단행하다 보면 나머지 업체들, 경쟁업체들, 뭐 BBQ라든지 네. 교촌에서도 가격 인상. 요즘 최근에 치킨을 시켜 보셨어요? 전 치킨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켜 먹습니다. 거의 뭐 18,000원, 거의 2만 원이 2만 원. 가깝습니다. 네. 네네. 먼저 올리면 다른 쪽도 올리고, 네. 그리고 이게 BHC가 영업이익률이 30% 가까이 되는 게 소위 말하는 뭐 육개라든지 네. 기름, 또 기타 그 원부자재 값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BHC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차례나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. 네.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가맹점을 막 쥐어 짜다 보니까 네. 그만큼 네. 이익을 올리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.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을 올리고 예. 롯데타워로 이전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유쾌하지는 않은 그렇죠. 당장 뭐 느낌은 치킨값 있거든요. 올리고 네. 뭐 소비자한테는 당장 뭐 몇천 원 올린다는 게 피부로 와닿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1,000원, 2,000원 올리는 게 네. 결국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증가되는 거죠. 이게. 네. 이렇게 그 가맹점주들에 대한 그 과다한 수수료, 예, 예. 공급과 후려치기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예. 갑질 비슷한 형태들인데 예.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에 상당히 많은 좀 지장을 주는 부분들인데 예. 업계 시각들은 어떤 거예요? 사실 지금 그 대한제당 어디야 그 네. BHC가 있는 대한제당 본사 앞에 가보면 네. 거의 그 가맹점들 시가 많이 열립니다. 네. 그럼 열리면 또 이렇게 뭐 당장 BHC 본사 같은 경우에는 각기 어떤 그 민형사 소송으로 또 대응을 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결국
가맹점주들이 손을 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네, 이 BHC 치킨 하면은 떠오르는 톱스타 전지현을 또 빼놓을 수 예, 없잖아요. 예, 예. 뭐 별그대 거기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지금 한 8년 가까이 연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톱스타 전지현을 이제 이용한 이 마케팅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소비자 주머니에서 또 나오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부담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또 귀결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아까 그 드라마 이름이 별그대? 별에서 온 별에서 온 그대. 그대입니다. 뭐 네. 김소연 씨인가 하고 2013년입니까? 그때 13년 네, 이제 예. 말부터 이제 14년 초까지. 그때 뭐 소위 말하는 치명 열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? 그 드라마로 네. 일으키고 그 이후로 BHC가 전지현 씨를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.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. 뭐 모델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모델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소비자한테로 전가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여기에 또 BHC는 이 치킨뿐만 아니라 아웃백도 맞습니다. 예, 예. 좋아하시나요? 예, 예, 예. 아웃백 뭐 소고기 이제 외식업체 창고, 족발 상회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한 번쯤은 또 갔을 법한 그런 이제 곳인데 외식 산업으로 준재벌 반열에 올랐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치킨으로만 뭐 작년 같은 경우 4,6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 또 외식업체들 아웃백, 순댓국도 예, 있죠. 뭐 창고 그런 데에서도 뭐 순댓국. 네. 한 3천억 정도 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 전체 매출이 7천억 원에 가깝습니다. 거의 뭐 준재벌 반열에 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그 BHC가 영업이익률이 30%로 넘으면서 매년 배당률도 높아요. 최근 4년 동안 올해 할 배당까지 합치면 약 1,500억 합쳐서 4천억이 넘는다고. 예, 맞습니다. 예.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그 배당금이고 2018년도에 박현종 회장이 BHC를 인수했을 당시는 빚을 얻어서 맞습니다. 인수됐거든요. 예, 예. 어떻게 이렇게 경영의 신인가요? 마이다스의 손인가요? 어떻게 봐야 되죠?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맹점주를 지어 짜는 거죠. 네. 아까 뭐 어떻겠지만 지어 짜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손 털고 나오는 네. 그런 점주들도 많고 네. 사실 사실 그 한국적인 뭐 자영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취업인구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25% 됩니다.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사람들이 뭐 직장에서 뭐 자의반 타의반 잘리면 결국 자영업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이렇게 퇴출을 내려다라도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자영업을 하게 되고 결국 뭐 그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BHC가 그 업주들을 가맹점주들을 지어짜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배당까지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지금 2년간 코로나 기간이었어요. 예, 예. 가뜩이나 자영업자들 정말 고생 많이 맞습니다. 했잖아요.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네. 가맹업자들은 죽어나고 네. 본사는 영업이익이 최고 영업이익에 네. 배당금 잔치라고. 사실 지금 일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. 사모펀드에도 네.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어차피 뭐 자기 어떤 그런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네.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네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익 인정금 거의 전부를 배당금으로 돌립니다. 네. 또 이대 주주가 지금 삼성 출신입니다. 박현종 회장이 네. 이분이 뭐 최근 4년간 배당금으로 가져간 금액이 뭐 1,000억 가까이 됩니다. 네. 예. 네, 금액이 예, 어마어마하네요. 이 박현종 회장 하면은 사법 리스크 또 얘기도 있어요. 예, 사법 맞습니다.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. 마치 좀 오게티와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네, 이 부분도 예. 설명 좀 예. 부탁드릴게요. 이게 최근에 검찰에서 1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BBQ 경쟁사 아닙니까? 네.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소송 내용을 좀 봤다는 겁니다. 네. 원래 지금 박현종 회장이 그 전에 네. BBQ에서 일을 했었습니다. 하다가 이 BHC 매각 과정에 있어서 시티은행 계열 사모펀드 매각 과정에 있어서 총 전담을 했었습니다. 매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BHC 회장으로 네. 취임을 하게 되었고 네. 그 과정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정확하게 한 10년 가까이 2014년이니까 10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. 처음 소송 발단이 된 건 그 BBQ가 BHC를 네. 그 사모펀드에 팔면서 좀 매장수를 부풀렸다. 네.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. 네. 그 소송에서는 BBQ가 졌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또 뭐 이렇게 원래 같은 회사다 보니까 네. 그 물류 창구를 같이 썼습니다. 네.
그 과정에서 또 같은 어떤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소송 가액만 하더라도 둘이 합치면 좀 4천억 정도 됩니다. 예. 예. 서로 민사 소송이 그렇죠. 예, 예. 그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그렇죠. 어마어마한 그 BBQ에서 BHC한테 소송 가액이 1,000억, 네. 그리고 BHC가 BBQ한테 3천억 정도, 어. 전부 해서 4천억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박현종 회장이 삼성전자 출신인데 네, 삼성전자. 상당히 예. 뭐 그 체계화된 그런 경영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실 것 같은데 예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형 1령인데 정확한 제명이 뭐죠? 그러면 그게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부 정보를 네. 뭐 봤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제명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? 이거 정확한 뭐 조명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이게 정확히 모르겠다. 비밀 침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? 업무방해. 업무방해. 방에 그 형사 결과는 언제쯤 예상되나요? 이게 6월달에 선고가 나옵니다. 네.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박연종 회장이 좀 계속 이렇게 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네. 뭐 좀 변명, 네. 좀 이렇게 좀 거짓 증언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약간 좀 괘씸죄로 사실 이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벌금형입니다. 네. 벌금형인데 검찰에서 뭐 징역 1년을 고행했다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겠지만 네.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 BHC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BBQ도 상당히 또 그 구설수가 많았던 기업이잖아요. 예, 예. BBQ 회장이 오너가 누구죠? 윤홍근 예, 회장입니다. 윤 회장. 예. 뭐 상당히 그 사내 뭐 거의 조폭경 이용을 했다라는 그 업계 사실 뭐 얘기들이 많았었는데. 갑질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. 그 자녀분들 해외 유학시키면서 뭐 이렇게 회사 자금으로 네. 유학 자금을 뭐 좀 줬다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. 옛날에 제 대학 동기가 BBQ 본사의 영업 프랜차이즈 담당이었었는데 예, 예. 부탁을 하도 심해서 위에 선배들한테 아, 예, 때렸답니까? 예, 뭐 원사 폭격이나 막 엎드려 버쳐시키고 아. 기합 주고 예, 이제 화장실에서 그만큼 네. 폭행이 뭐 그게 벌써 얘기가 십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정도로 군기가 셌던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. 예, 예. 또 교촌 치킨도 또 예전에 먹었던 구설수가 있지 않았었나요? 교촌 치킨도 있었죠. 예. 그 뭐 이렇게 그 회장 조카가 약간 이렇게 갑질을 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. 사실 지금은 교촌 같은 경우 거의 전문 경영인 시스템으로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. 네. 교촌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교촌 FNC라고 좀 네. 상장도 했었습니다. 왜 유독 이렇게 치킨 업계들이 이런 스캔들들이 많이 생기죠? 왜? 치킨 전쟁이네요 한마디. 맞습니다. 워낙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 1년에 먹는 치킨이 15마리랍니다. 네. 1년에? 1년에 1년에 개당 그밖에 안 15마리. 되네. 그거보다 더 될 거 같아요. 그래요? 하여튼 뭐 더 제가 될 것 통계로는 15마리 정도 됩니다. 그럼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? 두 분은 치킨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.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씩. 15마리면 한 달에 거의 한 마리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예, 예. 더 먹을걸요? 아, 제 통계치에 따르니 그렇습니다. 두 분은 굉장히 치킨을 많이 잘 들지 않습니까? 안 그러십니까? 뭐 많이 먹는 편인데 특히 저는 술을 좋아하시니까 거의 네. 치킨을 많이 드실 것 같은데. 특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치킨을 뺄 수가 없죠. 그렇죠. 전 뭐 사실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집에서 가끔씩 뭐 치킨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키는데요. 예. 뭐 집이 두 식구다 보니까 그때 뭐 한 마리 시키고 그러니까 전 1년에 치킨 먹는 게 10마리가 채 안 될 겁니다. 아 그래요? 네, 평균 수치니까. 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. 네네. 뭐 생각보다 적게 드시는 거에 좀 놀랐을 뿐입니다. 잠깐 이게 또 한 가지 좀 예담인데 네. 사실 치킨하고 통닭 차이 아세요? 아 치킨과 통닭. 같은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치킨과 통닭? 아닌가요? 통닭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 대가리 떼고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. 머리 떼고 이렇게 야, 동물이니까 대가리랑 표현이 대가리 맞을 것 하고 같네. 치킨은 조각조각 내서 삽니다. 사실 네. 저희 세대는 치킨보다는 통닭 세대에 가깝습니다. 그렇죠. 제가 기억나기로는 옛날에 뭐 종로 통닭 무슨 동그라미 통닭 세모 통닭이 있었는데 그때 80년대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. 콜레스테롤이 듬뿍 들어간 뭐 무슨 통닭. 아 그 당시에는 또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그와 관계 사실 국민들 뭐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. 요즘은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 없어야 되는데 아.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예. 뭐 좋은 음식 아.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통했습니다.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콜레스테롤을 듬뿍 먹어야 혹시 6.25 세대는 아니시죠? 6.25 세대는 아닙니다. 네. 아그 통닭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조각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예, 차이였었나요? 몰랐네요. 그렇죠. 사실 치킨 바람 본 게 거의 뭐 90년대 후반 IMF 이후 뭐 네. KFC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었죠. 네.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얼마 안 원래부터 닭을 좋아했던 알전부터 그게 아니었었네. 그리고 사실 닭을 좋아했는데 뭐 통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합니까 뭐 백숙이라고 합니까? 네. 삼계탕. 뭐 네. 아니면 뭐 닭도리탕 네. 그런 걸 먹었지 않습니까?
근데 이게 IMF에 확실히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네. 치킨 업계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화랑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. 그렇죠.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게 2019년 자료인데 네. 그때 87,000개입니다. 물론 빅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막 가맹 점수가 3만 개 정도 되고 동네에 보면 이름 없는 집 그냥 뭐 이렇게 통닭집 뭐 치킨집도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건 다 포함한 겁니다. 네. 그 3년 전 자료입니다. 예. 지금은 거의 뭐 10만 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? 뭐. 알겠습니다. 자 오늘도 그 유익한 치킨 업계 재밌는 또 스토리 말씀해 주신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. 뵙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